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부분 있죠? 이런 질문. 65세 이상이면 연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틀린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관한은 연로자 공제가 안 되거든요. 배우자는 연로자 공제가 안 되고, 자, 이런 질문은 이제 일단은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자녀 공제는 친생자에 한해서만 되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자 뭐 다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 공제 선택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더 있는데 협의한 경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는 문장이네요. 느낌상으로도 오시죠? 요렇게. 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다 하기 힘들어요. 특히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렇게 느낌상 딱 맞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5번 질문 어디가 틀렸을까요? 최대 주주죠. 요건 빼야 되죠. 2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4월이죠. 4월에서 6개월이죠. 6을 더하면 10월 30일이 되겠네요. 중이었다면 7월이 되겠죠. 네. 상속은 6개월. 6을 더하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질문 보시면요. 신고만 하면 일단 신고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납부를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고요. 연부연납은 허가지만 물납은 허가가 아니다. 아니요. 둘 다 허가가 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물납이나 연부연납을 이렇게 허락받기가, 그러니까 승인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허가사항이에요. 분납은요. 신청하면 됩니다. 금액 맞아서 저 분납은 신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0억 초과할 때는 50% 세율이죠. 어려운 거 없고요. 맞고요. 대습 상속인 경우에는 할증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아들이 이미 사망했어요. 손주한테 넘어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할증 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합산이 10년. 그래서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 플랜을 짤 때 10년 단위로 짜는 겁니다. 재산을 10년 단위로 물려주게 되죠. 다음 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받고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부럽다. 자, 이런데 기간은 10년 동안 합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예요? 동일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3억과 2억 합쳐서 5억.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년 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문제는 10년 이내로 해서 나올 겁니다. 자, 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자료 상관없죠. 상속이 개시가 됐는데 후입니다. 1년 후. 이런 경우 다시 증여 문제가 또 생기게 되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재산분할 청구 상관없죠. 부담부, 이건 양도 문제죠. 부담부 증여는 양도에 관한 거죠. 채무에 관한 거니까 채무를 넘겨받은 거는. 자, 그 다음에 사인 증여, 상속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보험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아버지가 피보험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해당이 될 텐데 수익자가 어머니예요. 자녀를 A씨라고 보면 A가 계약자니까 보험료를 납부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보험할 때 꼭 상속이나 증여 문제 생기는 거는 뭐죠? 상속인이 받아가고 상속인이 납부하고 보험료를 내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틀려요. 이럴 때는 상속증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녀가 내고 어머니가 받아간 경우니까 이렇게 증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증여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과소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다. 상속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내는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틀리다. 상속증여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어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증여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문제 지문을 딱 보니까 특수관계인과 비특수관계인이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은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이 붙죠. 30%의 3억 조건 다 결정이 되니까 일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중에서 금액 대비 비율이 그렇죠. 가장 낮은 걸 찾아보세요.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자, 20억을 24억에 넘겼어요. 그러면 30%를 보면 20억의 30%는 얼마죠? 20억의 30%? 6억이죠, 6억. 그런데 차이가 4억밖에 안 나죠? 그렇죠. 6억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주는데 4억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게 정답이네. 5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룰만 보죠? 30% 룰만 체크하면 되죠? 자, 12억 상당인데 어떻게 됐죠? 8억에 넘어갔습니다. 12억의 30%는 3억 6천이죠? 예. 자, 근데 차이가 4억이 되죠? 오, 이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증여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증여가 이제 4억에 대해서 증여 문제가 생길 때 일단 3억은 빼주죠. 특수관계 아닌 경우. 그러면 1억 부분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고요. 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 2천이죠. 성년은요 5천이죠. 성년이 손자인데 2천, 여기 틀렸네요. 5천. 정답은 2번이고 배우자는 6억으로 크고요. 기타는 1,000만 원이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성년일 테니까 5천. 정답은 2번. 다음 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입니다. 증여세는요 플러스 3개월이죠. 6월이니까 9월이 되겠네요. 9월. 만약에 상속이었다면 3개월 더한 12월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다음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충적 평가 방법에 관한 거죠.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오피스텔 등등은 고시가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고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뭘 해야 되죠? 불입금액 플러스 프리미엄이죠. 예, 피 같은 피. 프리미엄까지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예금임금은 자, 이런 방식으로 하고요. 비상장 주식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하죠. 정답은 3번.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거죠.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거주자 여부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중요하죠. 돌아가신 분이 중요하죠. 자, 증여세는 누가 내죠? 수중자가 내죠. 수중자를 기준으로 한다.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영리법인은 어차피 그 자산 증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요. 굳이 상속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고 자산 증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증여세는 수중자와 증여자별로 나눠 과세하고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그렇죠. 그래서 상속세가 아무래도 세금을 전체 양으로 보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라는 거고요. 10에서 50% 구간으로 세율이 동일하죠. 자, 비거주자인 거는 어떻습니까?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마지막 문제죠. 증여세 절세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10년 단위로 증여한다. 이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장기 플랜을 짜는 이유죠. 10년 안에 10년이 넘어가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니까
세대 생략 중에도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활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고평가된 재산이 아닌 뭐죠? 저평가된 재산을 해야죠. 그래서 저평가된 재산이 불어났을 때는 그 불어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증여가 발생이 돼 있으니까 추가로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3번이 틀렸고,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죠. 예, 가격이 떨어지면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증여죠. 증여재산 반환. 여러 명이 증여하는 게 좋죠? 네, 당연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취득세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